네, 꼬닥꼬닥 걸어서 제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승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진실입니다. 진실 씨는 학교 다닐 때 불렀던 교가 혹시 기억하세요? 아, 꽤 오래전 일이라서 사실 아니, 그나마 졸업한 지 제일 얼마 안 됐는데. 그치,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학교는 교가를 불렀던 기억은 잘 없고 초등학교 때 우리가 구령대 앞에서 불렀던 기억이 있는데 가사가 잘 생각이 안 나지만 그래도 뭔가 교가를 부를 때만큼은 그 동질감을 좀 느꼈던 것 같은데 아니 왜 갑자기 또 교가 타령이에요? 아니, 내가 졸업한 지가 34년 됐는데 저도 초등학교 교가를 기억하는데 그걸 까먹었어요? 아,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하죠. 네. 이거 왜냐면 진짜 말한 대로 구령대 앞에서 우리가 조회 시간마다 매일 불렀거든요. 매주 월요일마다. 근데 그거는 그렇고 왜 교가 이야기하는지 아, 궁금해요. 오늘의 주제가 그 100여 년 전에 네. 작은 섬마을에 세워진 한 학교 이야기를 해볼까 해서 그렇거든요. 작은 섬마을. 그 학교 운동장에 울려 퍼진 교가가 있는데 교가의 가사가 아주 특별해요. 오. 그 이유가 뭔지 오늘 함께 해주실 이 두 분과 함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저는 김형훈이라고 합니다. 네. 올해 36년 차 기자가 되고요. 제주 역사, 문화를 많이 계속 다루고 있고 지금도 다루는데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중앙여자중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정선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화면 한번 보실까요?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교가거든요. 우리 진실식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네. 활발하고 건강한 우리 학도는 일조의 서광이 빛이었으니 소리를 마주치고 용맹스럽게 신성하다 우리 학교여. 화려하다 우리 학교여. 무궁화 세 가지의 꽃이 아닌가. 아, 잘 배양합시다. 아니 근데 이게 한번 읽었는데 뭔가 가슴 한쪽이 좀 뭉클해지면서 자, 보세요. 우리나라 네. 꽃 무궁화 나왔고 무궁화. 제주의 상징 한라산 나왔어요. 뭐 말 다 했죠, 이거. 예, 뭐 그리고 비장감도 느껴지고. 저는 교가 같진 않고 뭔가 선언문 같기도 하거든요. 잘 모르겠지만 선생님 네. 이게 도대체 어느 학교의 교가일까요? 아, 네. 이 교가는 암울했던 우리 일제강점기 때 우리의 조선의 혼, 조선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설립되었던 신유의숙의 교가입니다. 신유의숙이라는 학교가 있었네요. 네, 신유의숙은 바로 가파초등학교의 전신인데요. 이 가파초등학교의 전신이었던 신유의숙을 설립했던 김성숙 선생이 바로 이 가사를 직접 작사하셨습니다. 일제강점기에서의 교가라고 하면 어떤 의미를 가졌었나요? 지금 이 가사 같은 경우에는 뭐 무궁화, 한라산 이런 그런 노랫말들이 적혀 있죠. 우리 민족의 그런 정기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내포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제가 이 가사를 봤을 때 제일 와닿는 부분이 있어요. 맹렬한 동풍 한설 몇 번 지나도 망고불변 엄연하기 군자의 절개라는 부분이 저에게는 좀 약간 울컥 포인트긴 하거든요. 왜 울컥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시기가 그 시대적 배경이 일제강점기 시대잖아요. 그때 얼마나 이 조선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겠어요. 동풍 한설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한 뭐 찬바람, 뭐 이런 거센 바람 이런 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당시 일본이 우리에게 가했던 그런 가혹했던 탄압이 아닐까. 하지만 이런 탄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굽히지 않고 끝까지 이겨나가겠다라는 그런 결의 이런 것들이 좀 느껴져서 진실 씨가 되게 울컥하고 좀 약간 뭉클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좀 저랑 통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저걸 더 슬프게 읽었어야 되는데. 일제강점기인데 네. 이런 내용의 교가를 지을 수가 있었나요?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지금 일제강점기 기간이 36년 네. 뭐 짧을 수도 있는데 길면 엄청 긴 거죠. 한 세대가 이제 훨씬 지나니까 제주 특별자치도 교육청에서 일제 식민자한제 청산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연구 영역도 하고 그 결과물도 나왔는데 그런 걸 보면은 그 특히 교가 군국주의 색채가 굉장히 짙게 남아 있습니다. 이게 군가 같은 느낌도 있고 또 일본 이렇게 창가류가 굉장히 많아요. 창가. 시가 같은 거잖아, 서양식 네, 시가 같은. 네. 그러니까 서양에서 넘어온 저 음악을 저 일본 창가라고 하다 보니까
그 류가 우리나라에 또 넘어오면서 창가류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인식들이 이제 꽤 많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1920년대는 좀 다릅니다. 20년대 교가는 어느 정도 약간 민족적인 색깔도 있는데 30년대 중반 이후로 넘어가면 전부 다 군국주의죠. 일본이 색채. 싹 바꿔버리는구나. 그렇죠. 네. 전쟁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가 자체도 이제 완전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 근데 거기에 보면은 창가는 전부 나쁜 것이다 이렇게 좀 느끼는 점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게 또 있거든요. 우리가 1910년부터 식민지가 됐는데 10년 전으로 이제 만들어진 창가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스모크 아니에요? 랄랄랄랄랄랄라 이렇게 시작되는 게 학도가가 있습니다. 한번 노래 좀 불러볼까요? 경쾌하고 밝은 느낌인데요? 학도야 학도야 적는 학도야 벽상의 개종을 들어보아라 요렇게 시작을 하는데 요게 나중에 항일운동하고도 맞물려지면서 그 당시에 이제 노래를 불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항일운동가하고도 이제 결이 맞거든요. 근데 이게 전부 창가류인데 창가류라고 해서 모두 배격할 건 아니고 내용을 보면 됩니다. 또 이게 7호조 음률이 있는데 7호조는 일본 색채다. 이렇게만 봐서도 약간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김소월의 진달래꽃 어떻게 시작하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 나보기가 역겨워 7. 가실 때에는 5. 예. 씨름절 7호조 일격이 말없이 고이 보내 들여오리다. 7호. 그러면은 그 김소월의 진달래꽃도 7호조인데 저 일본 색채 외색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이게 외색인지 아닌지 이게 군국주의 색깔인지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색깔인지 이거 차이가 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유우숙 교가는 일제 강점기 이제 암울해질 시점에 우리 아까 가슴에 뭉클하는 네. 그런 데서 의의를 찾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가 형식이라고 해가지고 다 나쁜 건 네네,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가사와 그 또 내용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뭐 일제 압박도 있었을 텐데 아니 왜 이것만 그랬을지 대단한 용기가 있었던 것 네. 같아요. 아무래도 학교를 만드신 분의 생각이 중요하겠죠. 맞아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학교를 세운 그 김성숙 선생이 어떤 인물인지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가파초등학교를 지키고 있는 동상, 바로 가파초등학교의 전신인 신유이숙을 세운 김성숙 선생의 모습입니다. 가파도 출신인 김성숙 선생은 독립운동가면서 민족교육에 앞장선 분이셨는데요. 아직도 그를 기억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신유이숙이 문을 열기 전인 1920년 초 오늘 꽤 장수하셨네요. 96년부터 79년까지. 김성숙은 전국의 수재들이 모이는 서울 경성 제1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기미독립운동에 참가했다 투옥돼 옥고를 치른 뒤 고향 가파도로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오십니까? 에이, 아이고 아이고 물질러지는 한 하영 버치시지? 버치게 무신. 놈들도 대영하는 걸 나만 영엠시냐게. 경에도 맨날 물에 들엉 휘재넘은 버친 거 다 알아 마시. 나 남은 충도 안 하다. 옆에 영 든든한 아들도 있고 한디 버치게 무신. 아이고, 그나저나 너가 배고프 켜게. 구쟁기영 전복영 하영 자병화심에 호구만 치들리라이. 얼른 밥해주구매. 예 어머니. 예. 서. 아이고 어머니 많이 잡아신 게 해녀의 아들이었던 김성숙. 거친 바다와 싸우며 살아야만 하는 섬 사람들의 힘겨운 삶을 늘 안타까워했습니다. 비록 조선의 끝자락에 있는 작은 섬에 사는 사람들이지만 배워야 이 팍팍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텐데. 한문사당 하나로는 부족해. 뭔가 새로운 학문을 배워야 발전이 있어.
그러니까 주민들의 문맹을 좀 안타까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배워야 한다라는 생각을. 잠깐 아까 영상에서 빨리 지나가긴 했는데 이력이 굉장히 다채로워요. 도대체 이분 어떤 분이신 거예요? 1896년 가파도에서 태어났고 경성 고보 네. 여기가 경기고등학교 전신이거든요. 경기고는 당시 우리나라 수재들만 가는 곳입니다. 네, 거기 입학하고 또 3.1운동에 참여도 했고 가파도에 있다가 와세대 대학교 이제 경제과 이제 졸업하고 다시 또 독립운동 하다가 이제 투옥되기도 하고 정치인 중에서 조봉암 선생님 저 많이 들어보셨죠? 조봉암 선생님이랑 그 진보정당 저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도 지냈는데 남재주군 야당으로 국회의원 됐는데 그때 김성숙을 가파도에서 안 찍은 사람이 딱 4사람. 4명 빼고는 다 김성숙을 이제 찍었어요. 그러니까 가파도에서는 김성숙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를 알 수가 있었죠. 1921년에 가파도 초등학교를 이제 창설을 하는데 그때가 신유년입니다. 신유. 그래서 이제 신유 우수고라고 한 것 같은데 정식 인가는 그 다음에 1922년에 정식 인가가 나요. 아니 그러면 갑자기 이제 귀향을 해서 네. 이 신유의식을 짓겠다고 하는 뭐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까요? 민족 의식을 고양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교육이다. 이제 그 생각을 한 거죠. 가파초등학교 그 보면은 교기가 있는데 거기 가운데가 태극 문양이 있고 그 위로 펜촉이 있고 펜촉은 공부한다는 의미. 그 주변에 무궁화가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좀 탄압도 받았습니다. 아까 보니까 가파도에 한문서당이 있던데. 네. 그럼 그 한문서당이 신유의식으로 이어진 건가요? 넓은 의미로 보면은 네. 그렇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개화기 이후부터 제주도에도 근대 교육 그런 시설들이 갖춰지기는 했는데 특히 또 일제 강점기 때가 되면 명신학교와 같은 그런 사립학교들이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당시 독립운동을 하던 민족 선각자들이 이런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민족 교육을 계속 실시해 나가게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일본에 눈밖에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이것을 이제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사립학교를 탄압하기 시작을 하니까 이 민족 선각자들이 그럼 이 일제 탄압에서 조금 좀 감시를 좀 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하다가 생각해낸 곳이 바로 이 계량서당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예. 우리가 보통 서당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하늘천까지 김홍도의 그 서당도에 나오는 그런 이미지를 떠오르는데 여기서 말하는 서당이라는 것은 그런 예전의 그 재래서당이 아니라 좀 더 신식으로 개량된 개량서당을 의미해요. 그 형태는 서당을 갖추고 있지만 그 안에서 배우는 교과목들은 근대적인 교과목들, 뭐 역사, 지리, 수학 이런 것들도 가르치고요. 그런 개량서당을 이제 민족 선각자들이 만들어서 거기서 민족 교육을 계속 이제 유지시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숙하고 네. 서당을 같은 개념으로 봐도 되는 거예요? 의숙은 계량서당이거든. 의숙, 사숙, 학숙, 또 학당, 그다음에 학원 한 글자 숙이라고 돼요. 그게 뭐냐 글빵이라는 뜻이고요. 글빵. 네. 전부 합쳐서 계량서당이고 공통점은 뭐냐면은 사설기관이에요. 개인이 설립할 수도 있고 그 지역 사람들이 설립할 수도 있고. 아까 서당, 의숙, 신숙, 숙 뭔가 되게 많았네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1923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제주도에 있던 공립보통학교의 개수는 9개 정도에 불과했지만, 그 계량서당은 그 5배가 넘는 47개소가 운영이 되었고요. 학생 수도 보통학교 학생 수보다 서당을 다니는 학생 수가 거의 1000명 정도 더 많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 수까지도 네, 많았네요. 맞아요. 와, 그 당시엔 정말 그 민족의 성각자라고 해야 되나? 그분들이 정말 열일을 했네요. 맞아요. 독립운동도 하면서 동시에 교육운동까지 하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된 서당의 뜨거운 교육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신유의숙도 네.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더 확인해 보시죠. 일제 식민지 치하의 섬. 당시 김성숙은 일본을 알아야 일본을 이길 수 있다는 신념과 문맹을 퇴치해야 독립의 기회가 빨리 온다는 생각으로 신교육기관을 만들 준비를 합니다. 1922년
1년여의 준비 끝에 문을 연 신유의숙. 신유의숙은 대부분 4년제인 다른 의숙들과는 달리 초급반부터 고급반까지 있는 6년제 심상소학교 제도를 채택했는데요. 이 때문에 인근 모슬포는 물론 당시 제주 읍에서까지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선생님 소감수다. 예. 나의 저기 중동에 사는 영철이 어멍이우다. 이제사 짓은 학교에 우리 영철이 호설 부탁하제니. 걱정하지 맙소. 걱정하지 마라. 보냅소. 예. 견디 월사금 낼 돈이 어서난. 대신 이거라도 해도 되지 않을까 말시. 아이고 물론이오다. 걱정하지 마랑에 꼭 보내십소. 예. 아이고 고맙수다. 아이고 고맙수다. 소급사에. 예, 가십소. 예. 꼭 보냅소. 예. 성숙이시냐? 아이고 삼촌 오셔서 와. 예. 아이고 소감점. 이거 받으라 이거. 이거 네가 가파도를 위해 학교 만들지 않은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모았지. 아이 주로 와, 마을 사람들이 도와주었네요. 앞으로 학교 운영하려면 돈이 여기저기 들어갈 것도 한 건데 다들 구쟁이 풀고 괴기 폰값 모양 그런 꼴 지름값이라도 하든 뭐 하시나니 좋은 데 쓰면 된다. 고맙습니다. 나 열심히 하고다 삼촌. 예. 알았지? 아이, 예. 열심히 하고다 삼촌. 감사해. 예. 들어가십시오. 예. 작은 힘이라도 보태려는 가파도 주민들의 성의였습니다. 아니 아까 고구마 나왔잖아요. 고구마로 학비를 대신하고 또 이렇게 사비를 모아가지고 학교 운영할 정도면 선생님들은 월급은 꿈도 못 꿨어요. 그러니까 저게 다 소라 팔고 생선 팔고 해서 모아온 돈인데 아니 이게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던 거예요? 오늘날로 보면 저희가 학원을 갈 때 뭘 내야 될까요? 학원에. 학원비. 학원비를 내야겠죠. 이 학원비를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지원을 해줄까요? 안 해주잖아 그건. 그건 개인이. 물론 부담한 그러면 거죠. 매우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죠. 다 제 주머니 속에서 이제 나오는 학원비가 되겠죠. 물론 이때의 서당 운영 방식은 지금과는 조금 다르게 되는데요. 이때에도 이렇게 자체적으로 학생들이 월사금을 내가지고 운영이 되는 그런 개인 서당들도 있었지만 지금 신유우숙처럼 마을 공동체가 발벗고 나서가지고 공동으로 경영을 하고 운영을 하는 그런 서당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신유우숙은 지금 가파도 어촌계에서 전복 따고 소라 따고 이렇게 물질에서 힘들게 번 돈을 이제 그 서당 운영에 보탬을 주었고요. 모슬포에 있었던 한남 우숙 같은 경우에는 모슬포 청년회가 주축이 되어가지고 서당 경영에 많은 보탬을 주기도 했어요. 그럼 개인 경영하고 공동 경영 중에 어느 쪽이 더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 이 공동 경영 쪽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약간 여럿이 모아서 돈을 들이는 거니까 조금 부담이 덜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하지만 제주만 이렇게 또 공동 경영에 얘가 많은 이유는 또 뭔가가 있겠죠. 제주도만의 그런 공동체 문화가 있습니다. 맞아. 뭘까요? 바로 순우름 문화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척박한 자연 환경이다 보니까 예전부터 한 명보다는 둘이 낫고 둘보다는 열이 낫겠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상부상조하는 그런 순우름 문화가 있었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공동체 의식이 강하기도 했고 또 이 당시에 제주도의 경제적인 여유가 타 지역보다 많이 높았습니다. 그래요. 아무래도 그 이유는, 또 네. 뭐 수산물도 있고. 그러니까 제주도민의 그런 좀 특성이 있어요. 첫 번째가 매우 부지런하죠.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혹시 존양정신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절약정신. 절약정신. 그죠?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또 절약하고. 이 남자들은 배를 타고 일본 등지로 가가지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걸 또 집에 보태기도 했고요. 남아있던 여자들은 이제 또 물질을 하면서 돈을 벌고 또 이제 밭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이 있었어요.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또 관심
관심을 갖게 되는 부분이 바로 교육이었겠죠. 그럼 교육열도 좀 높았어요? 네, 맞습니다. 어. 예, 그래서 이렇게 같이 마을 공동체가 힘을 합쳐가지고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서당을 운영하게 된 거죠. 그렇구나. 네. 그럼 이 서당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초등학교 불리는 이 초등학교로 이어진 경우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봉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동고서당이라고 있었거든요. 1936년까지 이제 운영을 했는데 나중에 일제식 교육이 들어가면서 봉계초등학교가 되고 제가 사는 동네 화북 같은 경우에도 거기도 굉장히 교육열기가 있거든요. 1921년 화북 학숙, 화북 학숙이 만들어지는데 가파도는 좀 김성숙이라는 인물 중심으로 그 몇몇이 이렇게 되는데 화북은 거의 저 화북 지역 주민들이 거의 나서가지고 사립학교를 만들어요. 네. 그런 경우가 지금 화북 초등학교가 됐거든요. 어찌 보면은 제주도 내 초등학교의 상당수는 거의 다 지역 주민들이 사립으로 만들었던 자산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당이 교육의 뿌리로서 굉장히 맞습니다. 중요했었네요. 서당이 초등교육을 담당했다고 하면 네. 당시 서당에 다녔던 이 연령대는 어떻게 돼요? 네. 서당은 원래 향교 들어가기 전 단계로 해서 7, 8세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15세까지. 그런데 계량 서당이 되면서 연령대가 달라져요. 왜냐하면은 교육을 못 받았던 사람들이 교육을 받으려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다 보니까 뭐 30대도 받기도 하고. 만학도들도 많이 네. 있고. 그러니까 연령대가 갑자기 이제 높아지죠. 30대들도 있었는데 네. 뭐 주로 뭐 어린 아이들은 아니. 그러니까 애들만 공부했던 게 아니고 네. 갑자기 뭐 그 진실 씨의 어머니가 여기 앉아 계시기도 하고 그때는 막 그랬던 거 아니에요. 늦음하게 이제 공부하겠다고 네. 이제 나선 분들도 계실 테고. 그러다 보니까 야학도 발달하고. 맞아요. 또 이렇게 이 꼬리를 뭔가 다 연결이 되네요. 그러니까 오늘날 초등교육의 뿌리였고 그 시절의 민족교육의 산실이 바로 서당이 아니었나 싶은데 그렇다면 그만큼 교육 내용도 좀 달랐을 것 같거든요. 그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신유의숙은 당시 한문을 가르치던 기존 서당 교육에 신학문을 추가해 가르치는 일종의 계량 서당이었습니다. 김성숙은 김한정, 송종현, 장종식 등 당시 민족의식이 투철한 동료 선생들을 초빙해 가파도 주민들과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심어주는 데 주력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의 그린 조선어를 배울 것이다. 지금 우리가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길은 우리의 말과 글을 알고 우리 민족의 혼을 깊이 간직하는 것이다. 그래, 민수 질문 있어? 네, 선생님, 그런데 민족혼이란 게 뭐예요? 민족혼이란 우리 민족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고유한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어. 각 나라마다 그 나라만의 고유한 정신이 있지. 그런 정신이 우리 말과 글에 스며 있는 거야. 일본이 지배를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일본 말을 쓰고 일본을 따라 한다면 어떻게 돼? 우리나라가 없어지게 되겠지? 네. 그래, 영희 질문해봐. 그런데 선생님, 왜 우리나라를 일본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나라의 힘이 약하기 때문이란다. 우리나라의 힘이 강했다면 일본이 우리를 넘보지 못했을 거야.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네요. 그럼, 그러니까 우리 모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우리나라가 아주 강해지도록 힘을 보태자. 알겠지? 네. 당시 신유의숙에서 배웠던 과목은 조선어, 일본어, 직업을 위한 농림, 수산 등이었는데요. 이 중 조선어는 일본의 눈을 피해 한문이라고 과명 명칭을 바꾼 후 가르쳤다고 합니다. 독립운동에도 참여했던 김성숙이 주도하는 학교였기 때문에 신유의숙은 늘 일본 경찰의 감시 대상이 됐는데요. 당시 대부분의 학교 모표가 벚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궁화를 모표로 정한 신유의숙은 더욱 일경이 주목하는 학교였습니다. 제주도에서도 외딴 섬에 있는 작은 학교 신유의숙. 하지만 이곳 학생들의 기계만은 하늘을 찌를 듯 했는데요.
당시 한라산 남쪽 학교들의 축구 대회에서 우승을 하기도 한 당찬 학교였습니다. 자, 이번 대회 최선만 다해라. 우승은 못해도 신영! 아니 근데 궁금한 게 당시 일제에 감시가 심했을 텐데 그 조선어를 가르치는 게 허용이 됐던 거예요? 쉽지는 않았지만 아까 그 김성숙의 예처럼 그런 방법으로 눈속임을 하면서 가르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 일본은 서당에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서당이라는 게 좀 전근대적인 교육시설이다 보니까 그냥 놔두면 자연히 사라지겠지 해서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개량서당으로 바뀌게 되면서 근대 교육도 가르치게 되고 또 이제 독립운동가들이 또 이 개량서당을 통해 가지고 민족 교육을 계속 이렇게 실시를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일제도 요 좀 위기를 느끼고 이제 서당을 통제하기 위해서 1918년에 서당 규칙이라는 것을 이제 공포하게 돼요. 그러면 그 전과 어떤 게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우선 1818년에 그 제정되었던 서당 규칙의 주요 내용은 한글과 한국사를 가르칠 수 없습니다. 대신 일본어를 가르쳐야 되는 그런 약간 감시와 통제를 가하게 되는 건데요. 사실 일본이 1910년대에 조선을 통치했던 방법이 무단 통치였어요. 어떤 느낌인가요? 무단 통치. 뭐 강제로 그냥 힘으로 빼앗고. 그렇죠. 뭐 총과 칼을 대동해서 무력으로 조선인들을 이제 제압하겠다라는 그런 통치 방식이었는데 이런 좀 강압적인 통치 방식이 처음에는 좀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오래 지속되기는 힘들죠. 왜냐하면 다들 알다시피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919년에 정말 우리 민족 최대의 독립운동, 바로 3.1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일본은 그때 정말 조선의 매운맛을 제대로 맛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통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조선을 통제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1920년대부터 좀 부드럽게 문화적으로 통치를 하자 해서 이제 바뀐 기조가 바로 문화통치예요. 그래서 이 문화통치로 바뀌고 난 이후에 1929년에 서당 규칙이 다시 한번 개정이 됩니다. 이 개정된 내용을 보면은 조선어를 가르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좀 약간 통제가 완화된 것처럼 보이시죠? 하지만 이거는 속을 들여다보면 또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 이유는 먼저 이제 조선 총독부에서 편찬된 교과서로만 교육을 시킬 수가 있었고요. 이 서당이 조금 불온한 것 같다. 뭐 민족 교육의 그런 느낌이 좀 난다. 그러면 바로 즉시 폐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런 서당의 운영 방식이나 뭐 훈장의 자격 이런 것들을 이제 더욱 철저하게 감시를 하고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당이나 야학 등을 세워서 교육을 계속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일제 감시와 탄압에도 계속 이렇게 학교를 설립해가지고 교육을 시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학교에 가지 못한 사람들은 개량 서당을 가서 배움의 이제 욕구를 이제 분출 이제 시킬 수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문명 퇴치 역할도 하고 또 교육에서 이제 소외된 여성 같은 경우에도 개량 서당을 통해서 아니면 야학을 통해서 배움의 길을 계속 열 수가 있거든요. 제가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를 하나 이제 찾아봤거든요. 1926년 7월 3일자 동아일보인데 상부 명령이라고 개량 서당을 금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평안남도 이제 덕천군 사례인데 여기 좀 특이한 게 뭐냐면 보통 학교 제도를 그냥 가져온 거예요. 문제점이 하나 생긴 겁니다. 관립학교보다 성적이 좋아진 거예요. 그것도 문제구나. 그래서 이 덕천 군수가 안 되겠다. 개량서당을 금지. 너네 옛날 서당식으로 해. 그러니까 서당 설립자들이 반발하면서 다시 그럼 없던 걸 하자. 그 기사가 1926년 7월 3일자에 보도가 돼 있습니다. 우선은 당시 그 여성들의 역할과 지위가 남자들에 비해서는 좀 뒤떨어질 수밖에 없었잖아요. 무슨 여자가 공부를 해 이런 인식이 좀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여성들은 교육적인 기회를 좀 접하기가 힘들었는데 이런
계량서당이나 야학이나 강습소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여성들에게도 기회가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라고 하면 하기 싫지만 못하게 막으면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정말 교육을 받고 싶었는데도 그런 여건이 갖춰지지 못해서 교육을 못 받았던 그 여성들이 그 학구에 얼마나 불타올랐겠어요. 그래서 이 계량서당을 통해 가지고 또 이런 야학과 강습소를 통해서 이제 글을 깨치게 되고, 글을 아니까 신문도 읽을 수 있게 되고, 신문을 읽으니까 세상 돌아가는 상황도 좀 보일 수 있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신여성으로 갈 수 있는 이 여성들이 깨우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 곳이 바로 계량서당, 네, 이런 교육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민족 교육의 보루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이 어려운 시기에 아까 영상에 보니까 목표라고 했는데 교표가 보통 다른 학교는 법고치인데 네. 무궁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탄압이 더 심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래서 폐교되기도 했습니다. 오. 교표를 보면은 그 학교의 이제 정체성이 뭔지 알 수가 있거든. 그 무궁화를 담았다. 뭔가 다르다. 요걸 알 수 있고. 여기서 잠깐 문제 내도 되겠습니까? 네, 퀴즈 하나 내실까요? 네. 일단 무궁화는 우리나라의 상징이고, 네. 일제의 상징으로 하면은 교표에 뭐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 말했잖아요. 사쿠라. 네, 벚꽃. 네, 벚꽃. 네. 오늘 쉬운데요? 이게 아닌데. 너무 쉽게 하면 안 되겠는데. 그거 말고 또 있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네. 오. 우리 마라톤 할 때 네. 마지막 뭐 씌워주잖아요. 우승한 사람한테. 메달. 아니 그거 말고 머리에. 머리에. 저기 베를린 올림픽이었나요? 그 송기정 선수가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따고 그 머리에 썼잖아. 올리브 아니 저기 뭐지? 거기 이렇게 숙여가지고 이렇게 월계수. 월계수. 이게 어떤 상징이 있냐면은 싸움에서 승리해서 돌아왔다. 그런 상징이 있기 때문에 군국주의를 나타나기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우리 일제잔재 청산위원회 그 용역 자료 보면은 월계수만 이렇게 표시한 학교가 10개 학교가 있고, 무궁화 플러스 월계수 들어간 학교가 24곳. 그리고 월계수만 들어간 학교가 10곳인데 3곳은 아직도 그냥 그대로 있더라고요. 어딘지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왜 안 고치는 거예요? 그냥 고치는 게 아니고 저 위원회 거치에서 이제 그걸 통과를 해야 고칠 수가 있으니까요. 좀 교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선생님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표가 뭐예요? 중학교 중에 교화가 백합이거든요. 그래서 백합의 깊은 향기와 맑은 성품으로 미래를 향해 꿈을 키워 나가자라는 그런 순수한 열정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교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미는 참 좋네. 근데 교표 잘 몰라 사람들이. 맞죠? 네, 저도 몰라요. 교표라는 말, 이 단어 자체도 잘 쓰지 않지 않아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옛날 자신들이 나온 부대 마크 정도는 알잖아요. 아니 저희 때는 교복을 입고 다니잖아요. 호크를 메고 그다음에 모자 쓰잖아요. 이게 교표가 박혀 있어요. 모자 썼던 세대시구나. 네, 검은 모자. 그 안에 볼펜 심 넣어가지고 딱 이렇게 각을 잡아가지고 딱 해서 다니거든요. 학교 다닐 때요? 네. 근데 교복은 입잖아요. 근데 교복에 모자까지. 근데 가방은 그렇게 안 들고 다니죠. 가방은 이상하게 끼고 다니더라고요. 많이 봤어요, 영화에서. 모자도 바로 이렇게 하니까 살짝 비틉니다. 이렇게 다녀. 학교를 다니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이렇게 다녔죠. 들고 다녔죠. 이렇게 안 했습니다, 저는. 아니, 우리가 다니던 학교에 교가나 교포에 이렇게 일제 잔재들이 많이 남아있는 줄 몰랐는데, 혹시 또 다른 것들이 있나요? 왜냐하면 이게 통제거든요. 그 예전에 카드 섹션 들어봤죠. 이게 통일. 이 통일하는 거라 가지고 체육대회 그것도 전부 다 이제 일제 잔재인데, 그러다 보면 학교 내에도 있어요. 반장, 급장이라는 이제 그런 용어도. 왜냐면은 특정인 한 명만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이제 돌아가면서 서로 하시는 대표를. 그리고 전체 조회. 조회. 전체 조회는 나란히 하잖아. 나란히 할 때. 앞으로 나란히. 네. 팔 이렇게. 저는 줄 앞에 있어가지고 팔 뻗을 일은 별로 없어요. 제가 앞에서 뒤에 애들이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줄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교장 선생님 훈화. 그것도 꼭 훈화. 또 오래 하고. 오래 하는데 어떤 애들은
쓰러지고. 픽픽 쓰러지는데 교장 선생님 올라갔던 데를 우리 뭐라고 하죠? 구령대. 그렇죠. 구령이란 말 자체가 입으로 명령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권위적인 말입니까?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요런데 단상 위에 올라가서 내가 입으로 명령하는 거야. 그 자체가 엄청난 권위주의적인 단어거든요. 제가 하는 건축가인데 서울에 이 동닥초등학교 구령대를 설계를 해가지고 애들 놀이터로 이제 만든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조금 약간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럼 구령대는 뭐라고 바꾸면 좋을까요? 그냥 모임터? 모임터? 아예 누가 올라가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애들 모여서 논다? 이런 느낌으로 바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반장. 저희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반장이라는 그 명칭을 아직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 딸인 경우를 보니까 초등학교는 학급 회장으로. 학급 회장. 회장으로. 예. 또 아까 우리가 뭐 있었죠? 잔재들이 뭐 있었죠? 주번. 뭐 이런 주번도 거. 있습니다. 주번. 주번이. 네, 주번. 지금은 주번은 없어졌어요. 당번, 주번은 사라졌습니다. 사라졌어요. 당번이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누가 그거 칠판 준비? 도우미가 따로 있습니다. 와, 너무 좋다. 그럼 또 우리 예전에 학교 가서 수업 시작할 때 선생님 딱 들어오시면 차렷, 선생님께 경례 이렇게 하는 이거는 없었어요? 차렷이라는 말은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경례라는 표현보다는 지금은 인사라는 거예요. 차렷, 인사. 네. 그래도 뭔가 조금씩 바뀌고는 네. 있네요. 훈화는 바뀌었죠? 예, 그 뭐 학교장 말씀 이런 식으로 예, 표현이 좀 예. 그러니까 학교 현장에 계신 선생님이시니까 네, 이런 네. 게 더 조심스럽겠어요. 예, 맞아요. 그래서 사실 학교 현장에서 너무나도 익숙하게 사용하는 그런 표현들인데 이게 또 일본에서 온 일본의 잔재라고 하면 또 애들한테 얘기했을 때 좀 애들이 좀 깜짝 놀라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또 찬찬히 설명을 해주면 애들도 좀 스스로 깨닫고 조심스럽게 행동을 하더라고요. 예. 아, 이렇게 즐긴 일제의 영향인데 이걸 견디신 분이 김성숙 선생님인 거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우리 신유 의숙 없어졌을까요? 아니면 뭐 계속 남았을까요? 좀 궁금해요. 앞서 와세다 대학으로 이제 일본으로 이제 갔다고 했는데 1932년에는 이름이 가파 신유 서당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가 강제로 폐교를 한 일본 경찰. 아, 그때 걸려서. 1년 이렇게 폐교 당했다가 다음에 또 개교를 하는데 1934년부터는 더 커져가지고 저 6학년 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야 비로소 이제 초등학교, 그러니까 그 당시 뭐 국민학교였겠지만. 네, 심상소학교 이제 형태 틀로 갖추고 4년제도 있었고 6년제도 있고 하거든요. 그럼 신유 의숙처럼 일제 탄압에 의해서 폐지, 뭐 폐교된 예가 더 있어요? 예, 더 있습니다. 그 에워르 파가리에 있는 신성사숙 같은 경우에는 조선어를 가르치는 것을 또 빌미로 해가지고 일본 경찰의 그런 제지를 계속 당하다가 결국 폐교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남원읍 위미리의 인명사숙 같은 경우에도 일제의 탄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그 학교들 폐교되는 경우가 네. 대부분 일제 탄압이었던 거예요? 사실 일제의 탄압으로 인해서 그렇게 폐지되는 그런 경우보다 더 많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대 학교로 전환되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폐지가 되는 경우였는데요. 예를 들자면 제가 오늘 저희 딸 졸업식에 갔다 왔거든요. 저희 딸이 예, 초등학교 오늘 졸업을 하는데 삼양초등학교를 다녀요. 근데 저희 딸이 다니고 있는 삼양초등학교도 사실은 삼양동에 있었던 그 기성의숙이라는 개량 서당이었었거든요. 그러다가 1939년에 이제 삼양 심상소학교로 바뀌면서 그러니까 오늘날의 삼양초등학교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진명의숙이 이제 도순초등학교로 전환되게 되었고, 그리고 창흥사숙은 조천 동국민학교로 전환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신유의숙이 가파초등학교로 전환이 된 거구나. 이제 완전 이해했어요. 아니 그리고 학생 수들도 점점 줄어들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가파리 같은 경우에는 뭐 학생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뭐 다른 지역에 혹시 뭐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폐교된 경우도 있었을까요? 폐교되는 이유는 정말 다양해요. 뭐 훈장이 사망했다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거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학생 수가 부족하다거나 뭐 여러 이유로 이렇게 폐교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재정 상황이 안 좋아서 폐교된 경우도 좀 있습니다.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을 하게 되면은 월사금 받고 학비도 있어야 되고 이제 그런 게 지탱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을 경우에 운영을 누군가 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돈을 이제 투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폐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근대학교로 전환하면서 폐교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파초등학교도 그런 예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또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개교 이후 2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쳤던 김성숙은 동료 선생들에게 신유의식을 맡기고 일본 유학길에 오릅니다. 이후 1944년 문을 닫을 때까지 신유의식은 제주 근대 민족교육의 산실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신유의식이 자리 잡았던 옛터 60여 년이 지난 오늘 당시의 명성은 사라지고 빈 밭으로 남아있는데요. 신유의식의 명맥을 이어 1946년 문을 연 가파초등학교 개교 이후 65년 동안 섬 사람들의 삶의 구심점이 되어오고 있는데요. 개교 이후 총 1,131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민족의 자주 독립을 위해 배움의 길을 열었던 김성숙 선생. 그가 만든 신유의식은 암울했던 일제강점기 시절 가파도 주민은 물론 제주도 도민들에게 독립의 의지와 민족 정신을 고취시켰는데요. 그러니까 1933년 정도에 신유의식이 폐교가 되고 1946년에 가파초등학교가 이제 개교를 하는데 영상 보니까 많았을 때는 학생 수가 1,000명이 넘을 때도 있었네요. 졸업생. 아, 졸업생이 1,000명. 가파초등학교가 학생 수가 가장 많을 때는 173명. 80년대 보니까 100명에서 120명 사이. 이 정도가 이제 됐고 2004년 보니까 그때부터 완전히 떨어지는데 20명 미만. 올해는 분교로 이제 격화됩니다. 올해 3월부터 대정초등학교 이제 가파 분교가 되는 거죠. 요즘은 173명도 큰 학교입니다. 그렇죠. 100명 미만 된 학교도 많아요. 또 한 반의 학생 수도 뭐 많이 이제 줄어들었죠. 20명 정도 아니에요? 예. 굉장히 이제 줄어들었죠. 그런데 궁금한 게 왜 1960년대, 70년대 그렇게 많았을까? 그 작은 섬에? 가파초등학교에 그 정도로 이제 됐던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밖에 없겠더라고요. 가파초등학교를 졸업하면은 거긴 중학교가 없습니다. 중학교는 무조건 대정으로 나와야 돼요. 모슬포. 이 직업군을 보면은 바다하고 연관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물질하는 해녀들 머리가 상대적으로 가파초등학교가 높았어요. 가파도 해녀들이 돈을 더 잘 벌었어요. 우리가 흔히 물건이라고 하는데 물건이 좋고 크고 물건이 커요. 굉장히. 전복 같은 것도 굉장히 크고 해삼이나 거기는 가파도에 사는 사람은 가파도에 집이 있고 또 건너서 모스포에 집이 있고 집을 2개나 갖고 있어요. 왔다 갔다 생활하니까 애들을 또 중학교에 보낼 때 모스포 쪽으로. 그 작은 섬 가파도에서 지금의 경기고등학교를 보내고 와세다 대학 보낼 정도면 솔직히 말해서 그 경제적인 뒷받침이 좀 많이 돼야 됐을 것 같은데 해녀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일단은 이거 뒷받침. 돈이 있어야 이게 없으면 안 되는데 1930년대 우리 제주도의 가장 중심적인 경제 버팀목을 했던 분이 해녀예요. 물질났던 해녀들. 해녀들이 없었으면은 이런 부유함도 없었고 그 당시는 전국적으로 제주도가 제일 잘 살았어요. 신유의식에서 이제 가파초등학교의 이 변천사를 이제 둘러보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지만 근데 뭐 처음 서당을 설립했을 때 그 정신은 사라지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네. 어디에 있나?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고 그 곳곳에 초등학교에 남아 있잖아요. 그게 오늘 이렇게 우리가 그 일제강점기에 세워진 서당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어떤 영향을 더 미쳤다고 보세요, 선생님?
이게 지금으로 봤을 때는 이게 교육 자치거든요. 일제에서 이제 만든 학교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스스로 만드는다. 또 우리가 돈을 모아서 만들었다. 이거는 교육 자치입니다.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서로 도와주면서 나만 이렇게 교육 혜택을 받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같이 교육 복지 소외된 대상을 같이 끌어모아 가지고 교육을 같이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러니까 교육 자치, 교육 공동체, 교육 복지 요거를 지금 세대 우리가 이제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 네, 맞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우선은 뭐 농촌 지역이나 서민들이나 그리고 또 교육에서 좀 소외되었던 여성들까지도 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기회를 확대시켜 준 곳 이런 것만으로도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우리가 다닌 학교들이 이렇게 어려운 그 시기 속에서도 잘 버텨왔다라는 건 오늘 알게 됐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뭔가 더 자부심이 생겨요. 뜨거운 마음이 들고 있고 아니 저는 오늘 목요 운동장을 막 뛰어다니고 싶다라는 생각이 갑자기요? 들었어요. 왜? 네. 진짜 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니기 싫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기도 싫고 근데 이 학교를 지키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어있는 이름이 얼마나 많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뛰는 것도 좋은데 어쨌든 네.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네. 초등학교 교가부터 좀 다시 기억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진심으로 감사드렸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제주의 역사길 위를 꼬닥꼬닥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